5월 단체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전두환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건 재판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벌을 피하려는 전두환의 모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5.18 기념재단도 단순히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 아닌 역사의 심판이라며 법적 단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41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54개 참가단체로 구성된 이번 기념행사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행사 참여 인원을 100명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유튜브와 SNS 등으로 5.18 기념행사의 보편성을 널리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야제는 오는 17일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풍물굿과 추모문화제 등은 축소 진행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15개 시도에서 특별 전시회와 문화제, 사진전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고흥군청 공무원과 여수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전남 동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역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봉산동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긴급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입원 환자들의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내린 긴급조치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 가족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좀 여수 완전 청정지역이 방역 같은 거라든가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특히 지역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전남 동부권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어서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주말에 와갖고 나 빨리 다 해주고 나 밥 다 해주고 저녁때 올라갈 건데 오늘 지금 가라고. 여수시는 생활 속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일주일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4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간 연장하여 5월 16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단 확진자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조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흥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산과 도덕면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코로나19 면민 전수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전 국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여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모두 100여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청 공무원과 여수 유흥업소발로 시작된 이번 전남 동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을 위반한 제사 모임과 목욕탕, 마사지샵, 요양병원 등지를 통해 지역 내 곳곳으로 강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가 또 한 번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오늘 하루 1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성덕고 기존 확진자가 다녀간 스터디 카페를 매개로 한 N차 감염자 2명이 발생하는 등 모두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2,49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하루 여수에서만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16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광주시가 방역 상황과 지역 경제 균형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를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조정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감염 추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과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23시에서 24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시설 활동 좌석수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참여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39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1일 개막한 광주 비엔날레에는 기간 축소에도 8만 5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16만 5천여 명이 온라인 전시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옛 국군 광주병원에서 열린 5.18 특별전은 연일 10,000원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광주만의 담론을 발산하고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한 것이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내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11명은 내일 광주를 찾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옛 전남도청에서 5.18 역사 브리핑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은 의원들이 5월이 되면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루어졌고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꾸려갈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내일 광주시청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과 김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과 6팀 규모로 꾸려지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 동안 보조금 1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A씨는 기존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지원을 받고 거짓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비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공공분야 재정을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